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강물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넘치고 바람을 가르며 거침없이 나아가지만 60세를 넘어서면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조급함보다 평온함이, 경쟁보다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이 그런 여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80세, 90세까지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모두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자꾸 피곤해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면 나도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변화가 단순한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온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65세부터 75세까지의 10년,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이후 20년, 아니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삶의 교훈에선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낸다면 그 이후 20년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65세 이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 건강한 은퇴 생활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진실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부. 왜 65세부터 75세까지가 그토록 중요한가? 첫 번째, 우리 몸의 마지막 골든타임.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에서 처음 몇 분, 몇 시간이 생사를 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65세부터 75세까지입니다. 이 10년은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기입니다. 아직은 근육을 키울 수 있고 뼈를 강화할 수 있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75세 이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과에서 1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부터 75세 사이에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그룹은 75세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율이 85%였던 반면 운동하지 않은 그룹은 35%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육량의 변화였습니다. 65세부터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75세가 되었을 때 근육량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반면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육량이 평균 25% 감소했습니다. 근육량의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골절의 위험이 커지고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씨 감염증 8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김 씨는 6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 처음 2년은 정말 편안했다고 합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집에서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67세쯤 되자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며 더욱 활동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70세가 되었을 때 김 씨는 혼자서는 목욕탕에 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72세에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6개월을 병원과 집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근육은 더욱 빠졌고 기력은 바닥을 쳤습니다. 현재 78세인 김 씨는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65세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집에만 있지 않을 겁니다. 매일 걷고 운동하고 몸을 움직였을 겁니다. 그때는 아직 늦지 않았는데 그걸 몰랐어요.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걸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건강이 무너지는 시작점.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신 건강입니다. 65세부터 75세 사이는 우울증과 치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갑자기 사회적 관계가 끊기는 경험을 합니다. 40년, 50년 동안 매일 출근하며 만나던 동료들,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라집니다. 은퇴 첫날에는 이제 자유다라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희 씨, 가명 70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팀장까지 승진하셨고 많은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65세에 정년퇴직을 하시던 날 동료들이 성대한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라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전 동료들과 가끔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박 씨만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1년이 지나자 거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 씨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어 바빴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녀들이 안부 전화를 할 때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도 괜찮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할 사람이 없고 웃을 일이 없고 하루하루가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요. 68세 되던 해 박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살아있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주요 원인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활동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3%였던 것이 2023년에는 21%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의 경우 우울증 비율이 35%에 달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치매입니다. 중앙치매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10%입니다. 하지만 75세 이상으로 가면 20%로 2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에서는 40%가 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5세부터 75세 사이에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를 계속 사용하고 자극을 주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선택의 마지막 기회.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걱정하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저축한 돈이 얼마나 갈까? 의료비가 얼마나 들까? 이런 걱정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 건강을 잘 관리하면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건강을 소홀히 하면 75세 이후 엄청난 의료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 예방적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75세 이후 연간 의료비가 평균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들은
연간 의료비가 평균 800만 원입니다. 무려 4배 차이입니다. 10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은 75세부터 85세까지 10년간 약 2천만 원의 의료비가 듭니다. 반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은 같은 기간 약 8천만 원의 의료비가 듭니다. 6천만 원의 차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75세 이후에도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정재욱 씨 가명 77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대기업 임원을 거쳐 자신의 사업을 하셨고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65세에 은퇴하실 때 은행 계좌에는 수십억 원이 있었고 강남에 큰 아파트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돈 걱정은 없어 평생 모은 돈으로 편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소홀히 하셨습니다. 운동은 귀찮다고 하지 않았고 건강검진도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술도 자주 드셨습니다. 70세 되던 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시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그 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연달아 진단되었습니다. 72세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마비되지는 않았지만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74세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크게 나빠졌고 75세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77세인 정 씨는 일주일에 3번 병원에서 투석을 받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해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매달 간병비로 400만 원, 의료비로 200만 원, 기타 비용으로 100만 원 등 월 7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연간 8,400만 원입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내가 65세 때 건강에 투자했다면 얼마나 들었을까요? 헬스장 회원권 월 10만 원, 건강한 식재료 월 30만 원, 정기 건강검진 연 100만 원, 1년에 600만 원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이죠. 지금은 1년에 8,4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요. 정 씨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돈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돈을 의료비로 쓰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네 번째, 가족관계의 질이 결정되는 시기. 65세부터 75세는 가족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부모님은 더 이상 경제적 지원자나 보호자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면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고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가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건강을 잃으면 가족 관계는 급격히 변합니다.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부담과 의무의 관계로 바뀝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의무이지만 그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6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건강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고 주로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운동 좀 하세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라고 말했지만 괜찮아, 나는 건강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68세 되던 해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70세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추가되었습니다. 72세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고 발에 상처가 잘 낫지 않았습니다. 현재 73세인 이 씨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장을 보러 가기도 힘들고 요리하기도 힘들고 병원에 가기도 힘듭니다. 딸이 일주일에 3-4번 찾아와 도와줍니다. 하지만 딸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딸은 말합니다. 엄마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회사 일 끝나고 엄마 집에 가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면 밤 10시가 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내 건강도 나빠지고 있어요. 엄마가 65세 때 건강을 챙겼다면 지금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텐데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모의 건강은 단지 부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건강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5번째,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마지막 기회. 65세부터 75세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적 지위, 경제적 성취 등 외부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면 평생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봉사활동을 하고 여행을 다니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건강을 잃으면 이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저 병원과 집으로 가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동수 씨 가인익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65세에 은퇴하신 후 평생의 꿈이었던 세계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가도 되지 뭐 돈을 좀 더 모아서 가자라며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러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8세에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70세에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72세에는 당뇨병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76세인 김 씨는 말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은퇴하면 여행 다니며 살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죠. 하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니 여행은커녕 병원 다니기도 힘듭니다. 65세 때 바로 여행을 떠났어야 했는데 그때는 아직 건강했으니까요. 지금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어서 갈 수 없습니다. 2부 65세부터 75세를 망치는 10가지 치명적 실수. 첫 번째 실수. 이제 쉬어야지라는 생각. 은퇴 후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활동을 급격히 줄이는 것입니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며 집에만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건강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1년에 약 1%씩 줄어듭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10% 감소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체중이 증가하고 당뇨병과 고혈압의 위험이 커집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하지 않으면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더욱 빨리 진행됩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고 한번 골절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심폐기능도 떨어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약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더욱 움직이기 싫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정호 씨 가명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65세에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35년간 성실히 근무하셨고 건강에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 이제 평생 일했으니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를 보고 소파에 누워있고 컴퓨터를 하고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편했습니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상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10kg 증가했습니다. 배가 나오고 얼굴이 통통해졌습니다. 나이 들면 살찌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만만이 아니었습니다. 67세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모두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평소에 운동하세요? 아니요, 거의 안 합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가시면 5년 안에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매일 운동하시고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박 씨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 동안 운동하지 않던 몸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70세에 무릎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상처가 자주 생겼습니다. 72세에는 심장에 문제가 생겨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74세인 박 씨는 매일 1호까지 약을 먹고 한 달에 3번 병원에 가고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박 씨는 후회합니다. 65세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집에만 있지 않을 겁니다. 매일 걷고 운동하고 활발하게 생활했을 겁니다. 그때는 아직 건강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두 번째 실수, 사회적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입니다. 바쁜 사람들 귀찮게 하기 싫어서,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기 어려워서, 집에 있는 게 편해서 이런 이유들로 점점 고립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은 담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브리거명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50%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교류는 우리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를 나누면 뇌가 자극을 받아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신체 활동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고민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 우울증과 불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점점 우울해집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영자 씨 가명, 71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6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과 일했고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전 동료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최 씨만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내가 자꾸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겠지라는 생각에 연락을 줄였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그만뒀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늙은이 같아서 어색해라는 이유였습니다. 친구들과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다들 바쁘고 나가는 것도 귀찮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최 씨는 거의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트 가는 것 외에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68세 되던 해 최 씨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식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있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엄마의 상태를 걱정하여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하셨습니다. 중증 우울증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사회적 활동을 늘리셔야 합니다. 딸은 엄마를 설득하여 동네 노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가서 뭘 하나. 하지만 딸의 간곡한 권유에 억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노래교실에 참여하고 점심을 함께 먹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니 공감대도 형성되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 씨의 우울증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식욕도 돌아오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71세인 최 씨는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죽는 겁니다. 지금은 매일 복지관에 나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세 번째 실수, 식습관을 소홀히 하는 것.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사실 경우 식사 준비가 귀찮아집니다. 나 혼자인데 뭐 대충 먹어도 되지라는 생각으로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12 등은 노년기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 감소증, 셀은 노년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고 회복력이 약해집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고 한번 골절되면 장기간 누워 지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 피로, 인지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강미숙 씨, 가명 69세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65세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편을 위해 요리했던 강 씨는 혼자 먹을 음식을 만드는 것이 너무 허전하고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라면, 즉석밥, 김치, 반찬 몇 가지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가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는 건데 대충 먹어도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피곤하고 힘이 없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손톱이 약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부족합니다. 근육량도 정상보다 많이 적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드세요? 강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라면과 즉석밥은 나트륨과 탄수화물은 많지만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는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강 씨는 그날부터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고기를 샀습니다. 요리하는 것이 귀찮았지만 건강을 위해 매일 직접 요리했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우유, 과일, 채소를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생선이나 고기와 함께 다양한 채소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두부나 콩 요리를 먹었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았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양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근육량도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69세인 강 씨는 말합니다. 혼자 먹는다고 대충 먹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서 먹어야 합니다. 음식이 약입니다. 잘 먹으면 건강해지고 대충 먹으면 병듭니다. 네 번째 실수,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는 것. 별로 아픈 데도 없는데 굳이 병원에 갈 필요 있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건강검진 통지서가 와도 귀찮아, 시간 낭비야, 돈 아까워라며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질병들은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등은 모두 초기에는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암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3기나 4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20-30%로 떨어집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발견하여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이미 신장, 눈, 신경, 혈관 등의 손상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지만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신부전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춘천에 사시는 이철호 씨 가명 큰 시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큰 병 없이 지내셨고 나는 건강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건강검진 통지서가 매년 왔지만 바쁘다, 귀찮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며 무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검진 받으세요라고 권해도 필요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70세 되던 해 갑자기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셨다면 1기나 2기에 발견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간단한 수술로 완치가 가능했을 텐데요. 3기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 씨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를 대부분 절제했고 항암 치료를 6개월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술 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체중이 15kg 줄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심하고 기력이 바닥을 쳤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컸습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비 등으로 5천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건강보험이 있어서 일부는 지원받았지만 본인 부담금도 상당했습니다. 현재 72세인 이 씨는 다행히 암을 이겨냈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위가 없어서 한 번에 조금씩밖에 먹지 못하고 영양 섭취가 어려워 늘 피곤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쉘 덤핑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다면 조기에 발견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검진 통지서가 올 때마다 그냥 한 번 받을 걸. 무료인데 왜 안 받았을까요? 귀찮다는 이유로 제 건강을 망쳤습니다. 5번째 실수,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포기하는 것. 나이 들어서 무슨 새로운 걸 배워?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 배워서 뭐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뇌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뇌의 가소성은 나이가 들어도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젊을 때만큼 빠르진 않지만 65세, 70세, 75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는 빠르게 퇴화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뇌 기능 전체가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인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60% 낮았다고 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정혜숙 씨, 가명 13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65세에 은퇴하신 후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 뉴스를 보고 아침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TV 드라마를 보다가 잠드는 생활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책도 읽지 않고 취미 활동도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3년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깜빡하고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 뭘 사야 할지 잊어버리고 요리를 하다가 불을 끄는 것을 잊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된 자녀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 씨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지내세요? 취미 활동이나 새로운 것을 배우시나요?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정 씨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대학에 등록하여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지 훈련 게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스마트폰은 너무 복잡하고 그림 그리기는 서툴고 게임도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선생님들과 동료 수강생들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인지 기능이 향상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치매는 보통 계속 진행되는데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를 자극한 것이 큰 도움이 되셨네요. 현재 73세인 정 씨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어 회화와 악기 연주까지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제 뇌를 살렸습니다.